반갑습니다.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은 초가공식품 디톡스와 마트 식품 라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바쁜 마음에 편의점에서 집어든 삼각김밥 하나, 혹은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 아니면 포장지를 뜯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햄 슬라이스 몇 장은 아니었습니까? 그 포장지 뒷면에 빼곡하게 적힌 성분표를 마지막으로 읽어보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식사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화불편, 집중력 저하, 그리고 몸 안 어딘가가 늘 낮게 타오르는 듯한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은 정말 우연의 이치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음식들, 그 눈부시게 포장된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내부에서 조용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지혜를 되찾는 여정이며 현대 문명이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을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를 깨닫는 각성의 시간입니다. 초가공 식품이란 무엇인가? 2009년 브라질의 영양학 학자 카를로스 몬테이로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식품을 가공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는 혁명적인 체계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바 분류 체계라고 부릅니다. 1구는 비가공 또는 최소가공 식품입니다. 사과, 달걀, 생선, 통곡물,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이죠. 자연이 만들어낸 그대로의 상태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냉동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처리만 거친 음식입니다. 2구는 가공된 요리 재료입니다. 올리브오일, 버터, 설탕, 소금, 밀가루처럼 요리를 하기 위해 추출하고 정제한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로 먹기보다 요리의 보조 재료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3구는 가공식품입니다. 치즈, 절인 채소, 훈제 생선, 캔에 든 콩처럼 보존이나 맛을 위해 소금, 식초, 기름, 설탕 등을 더해 가공한 식품입니다. 성분표가 짧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성분표에 당신이 집 부엌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아니 마트에서조차 판매하지 않는 물질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화제, 안정제, 향미 증진제, 합성 착향료, 변성 전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 말토덱스트린, 카라기난,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이 단어들 중 몇 개나 익숙하십니까? 초가공 식품은 단순히 많이 가공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의 식재료를 산업적으로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뇌의 쾌락회로를 정밀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된 식품공학의 산물입니다. 어떤 식품과학자들은 이를 가장 수익성 높은 방식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점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초가공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이 섭취하는 열량의 30에서 40%가 이미 초가공 식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비율이 50에서 60%를 훌쩍 넘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즉석라면, 과자, 탄산음료, 소시지, 가공치즈, 달콤한 요거트, 아침용 시리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그래놀라바와 단백질 쉐이크까지 이 모든 것이 노바 4군, 즉 초가공 식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트 라벨의 비밀, 성분표를 해독하는 법.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들었을 때 그 뒷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법칙, 성분표는 뒤에서부터 보지 말고 전체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성분표의 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됩니다. 첫 번째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고 마지막 재료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어든 딸기 요거트의 성분표 맨 앞에 설탕이나 물엿이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딸기 요거트가 아니라 설탕식품에 딸기 향을 첨가한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법칙, 5성분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성분 가짓수가 5개를 크게 초과한다면, 그리고 그 성분 중에 일상적으로 낯선 이름의 화학물질이 있다면 그 제품을 내려놓을 것을 권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카레는 감자, 당근, 양파, 고기, 카레가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즉석 카레 제품의 성분표를 보면 20에서 30개의 재료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 법칙, 이 단어들을 보면 경계하십시오.
말토덱스트린, 고과당 옥수수 시럽, 부분 경화유, 카라기난, 소부산 칼륨, 아지산 나트륨, 황색 45, 적색 45 같은 합성 색소, 그리고 향료라는 단 두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수십 가지의 합성 화합물들. 특히 향료라는 표기는 매우 교묘합니다. 천연 향료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이 실제 딸기에서 추출한 것인지 비버의 분비선에서 추출한 카스토레움인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식품업계의 기업 비밀로 보호받는 이 향료는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중독에 가까운 반복 섭취 충동을 유발하도록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당류의 다른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설탕을 식품업계에서 무려 56가지 이상의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포도당 과당 시럽, 갈색 쌀 시럽, 코코넛 설탕, 아가베 넥타, 덱스트로스, 사탕수수 주스, 메가당,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분산시켜 성분표에 기재하면 각각은 함량이 적어 보여 후순위로 밀리지만 합산하면 실제로는 설탕이 주요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표기 전략입니다. 만성염증의 실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초가공 식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세포 수준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장 점막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장의 내벽을 덮고 있는 이 얇은 세포층은 필요한 영양소는 혈류로 통과시키고 유해한 물질은 차단하는 정밀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초가공 식품에 널리 사용되는 유화제인 카복시 메틸셀룰로스와 폴리소르베이트 80에 대한 2015년 네이처지 게재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화제들이 장내 미생물 군집을 교란하고 장점막 장벽을 얇게 만들어 장누수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장누수가 일어나면 원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의 내독소가 혈류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독소가 혈류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즉각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저등급 염증의 시작입니다. 저등급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염증은 우리가 몸살 날 때처럼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집의 기둥들을 조금씩 태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과학적으로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일부 암의 위험성 증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수십 편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뇌에 대한 영향입니다. 장과 뇌는 장-뇌축이라는 양방향 소통 경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 전구체, 특히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초가공 식품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무너뜨리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기분, 그리고 정신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의 일부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일, 진짜 음식, 식단 변화.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해결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저는 완벽한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7일, 여러분의 식탁에 단 하나의 원칙만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할머니가 식재료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로만 먹는다. 이것이 홀푸드, 즉 진짜 음식의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1일, 아침의 혁명. 오늘 아침 시리얼이나 빵 대신 삶은 달걀 2알과 작은 방울토마토 한 줌,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를 드셔보십시오. 준비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조합에는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 식사를 처음 해보신 날, 왜 오후에 커피가 땡기지 않지? 라고 놀라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니 인슐린의 폭풍이 없고 따라서 갑자기 쏟아지는 오후의 졸음도 없는 것입니다. 2, 3일, 장보기의 혁명. 마트의 외곽 섹션을 집중 공략하십시오. 대부분의 마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기와 생선, 달걀과 유제품을 매장 외곽에 배치합니다. 반면 가공식품들은 매장 중앙의 긴 통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중앙 통로를 최소화하고 외곽 섹션을 위주로 도시면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4, 5일, 요리라는 이름의 명상. 요리는 귀찮은 노동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요리를 음식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찾는 의식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권합니다. 양파를 직접 볶으면서 올라오는 달콤한 향기, 마늘이 기름에 닿는 소리, 색깔 있는 채소들이 냄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 모든 감각적 경험이 우리의 뇌에 나는 지금 진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의 출처와 과정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천천히, 더 감사하게 먹게 됩니다. 6, 7일 변화를 느끼는 나이들. 많은 분들이 6, 7일쯤 되면 보고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다고, 피부가 약간 맑아진 것 같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달고 짠 것이 덜 당긴다고.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장내 미생물 구성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식품업계의 그림자, 무엇이 우리를 중독시키는가?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 초가공 식품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연구비가 투입된 공학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지복점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품회사들은 수십 년간의 소비자 연구를 통해 특정 식품에서 설탕, 지방, 소금의 조합이 어떤 비율에 이를 때 사람이 가장 강한 쾌락을 느끼고 가장 강한 재구매 충동을 갖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이 최적점을 지복점이라고 합니다. 초가공 식품은 이 지복점을 정밀하게 타겟팅하여 설계됩니다. 더 나아가 뇌신경과학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우리 뇌의 측좌액에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측좌액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은 강력한 쾌락 자극에도 반응하는 뇌 부위입니다. 즉, 초가공 식품은 신경생물학적으로 중독물질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를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나는 감자칩 한 봉지를 다 먹고도 멈추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의 중독회로 활성화에 가깝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가공 식품은 우리 몸의 포만감 신호체계까지 교란합니다. 건강한 식사 후에는 장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YY, GLP-1 같은 포만 호르몬이 뇌에 이제 충분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초가공 식품은 이 포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열량을 섭취하게끔 만드는 질감, 속도, 그리고 섭취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과자가 씹히고 넘어가는 속도는 우리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정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생계,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중 하나로 음식에 대한 마음 챙김, 즉 식사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먹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먹음이 나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매 끼니 고요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2600년 전의 라벨 읽기이자 성분표 확인이 아니었을까요? 현대 뇌과학의 언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전전두엽은 충동적인 도파민 반응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다움의 뇌입니다. 즉, 라벨을 읽는 순간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충동의 회로를 끄고 지혜의 회로를 켜는 신경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미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은 현실을 바꾼다. 우리가 음식을 관찰하는 순간, 즉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와 그 음식의 관계는 변합니다. 무의식적인 소비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의식적 인식이 실제 식이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행동과학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마이클 폴란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주로 식물을 먹어라. 이 세 문장에 담긴 단순함이야말로 수십억 달러의 식품 마케팅이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단순함 속에 지혜가 있음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 세계 장수마을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땅에서 직접 나온 것들, 계절에 맞는 것들, 이웃과 함께 만든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단지 낭만적인 향수가 아니라 현대 역학 연구가 블루존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하는 법.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 가능한 행동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 1.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 중 하나를 꺼내 성분표를 읽어보십시오. 성분이 10개 이상인가요? 알아볼 수 없는 화학물질 이름이 있나요? 그 제품을 내일 다 먹고 나서 재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이 작은 결정이 첫 번째 의식적 선택입니다. 행동 2. 냉장고에 진짜 음식 재료를 하나 추가하십시오. 내일 장을 볼 때 가공식품 하나를 사지 않는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하나를 더 사보십시오. 브로콜리 한 송이, 사과 3개, 아보카도 2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식탁 변화의 시작입니다. 행동 3. 물을 마십시오.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감각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목마름의 신호입니다. 초가공 식품을 손이 가기 전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15분 후에도 여전히 그 음식이 먹고 싶다면 그때 드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충동적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행동 4. 식사할 때 화면을 끄십시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먹는 식사는 우리 뇌가 음식 신호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늦게 인식하게 되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딱 하루만 오늘 저녁 식사를 화면 없이 음식의 맛과 질감과 향기에만 집중하며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식사의 첫걸음입니다. 행동 5.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앞으로 절대 초가공 식품을 먹지 않겠다라는 극단적 결심은 대개 작은 실수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진짜 음식을 조금 더 먹겠다. 80%의 진짜 음식과 20%의 가공식품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 설계된 이 놀라운 생물학적 기계는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지혜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언어로 쓰여진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갑을 향해 설계된 공학 제품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정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능력. 오늘 여러분이 마트에서 라벨을 읽고 그 성분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행위는 어쩌면 현대적 의미의 정견을 실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3번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합니다. 1년이면 약 1000번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10년 후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우리의 기억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만듭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끼의 의식적인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당신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순도 힐링키비는 여러분이 진짜 삶으로, 진짜 음식으로,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과 삶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영상 콘텐츠의 과학적인 근거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